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이렇게 되기 정렬입니다. 오늘 5월 6일 6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원전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얘만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꾸준히 나름대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역사적인 뭐 고점 부분들도 하기 때문에 쉽사리 돌파를 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5,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상승세 이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전에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이슈가 계속 긍정적인 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가 지금 딱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들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 계속 힘겨루기 양상들 마치 줄당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공휴일 전일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지만 오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산중공업 이게 2021년 4월 기사입니다. 이전에 제가 두산 밥켓의 장부상 손실이 발생이 좀 됐었다고 했죠. 또 연장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이 두산 밥켓 주가 상승에 베팅을 했다. PRS 파생상품 여기에 이제 체결을 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두산 밥켓 파생상품 계약 여기 PRS 평가이익이 영업액 손익으로 반영됐었다.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2018년도 두산중공업이 보유 중인 두산밥켓 지분 10%가 금융사에 매각할 때 맺은 계약이다. 여기에서 34,800원인데 지금은 5만원대입니다. 두산밥켓이 5만원대까지 올라와줘야 돼요. 두산밥켓이 지금 상황들이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자 두산밥켓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좀 찔끔찔끔이라는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이랑 우크라이나랑 뭐 전쟁에 대한 전후 복구 그러면 이제 건설 기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잖아요. 인프라를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한 그런 건설 기계 수요들 이런 것들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 밥켓의 시기적인 부분들이 중요할 뿐이지 실질적인 부분들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말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켓의 PRS 장부장 손실 이거는 뭐 4월 8일 연장 가능성들이 있다. 거래 기간 협의 후에 연장, 계약 연장 여부. 뭐 이게 조금 1,200원 규모의 평가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 1분기 순이익의 평가 손실의 뚜렷한 흔적이 지금은 남았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작년 2분기부터 매 분기 평가 손실을 내고 있다. 계약 만기 시점인 오늘 오는 8월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넘지 못하면 거래 금융기관에 그 손실분을 지불해야 된다. 주가가 56,600원. 이거 두산중공업이 참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월, 6월, 7, 8, 8월까지라고 하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자, PRS 계약을 연장해 기준가를 다시 조정하고 정산 시점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가지고 일단은 거래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게 협의가 돼야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도 좀 조심스럽지만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상황들인데 자,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 최강국으로 만든다. 탈원전 숨죽였던 기업들이 환호를 했다. 이건 뭐 설명드렸었고 해외 원전 산업을 재시동을 건다. 영국에서 발전소도 실무 논의가 들어와주고 있다. 영국과 중동 등에서 한국 원전의 발전의 강점인 가성비를 앞세워가지고 적극적인 세일을 나섰다. 영국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프랑스 그래요. 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 미국, 프랑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자국 내 원전도 결함이 자꾸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그 정신이 없는 상황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국, 프랑스
결함이 계속 발생이 돼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이 가성비를 뛰어넘는, 그럼 결국엔 미국이랑 한국인데 미국이랑 한국은 원전 동맹이에요. 이번에 바이든이 들어오는 것들도 여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원전 정부 끝나가자 원전 수출 재시동 영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SOS를 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게 말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지, 이거는 뭐 SOS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지난달에 폴란드 정부의 사업 제안서도 제출을 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상황들인 거죠. 근데 영국이 여기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주를 한 그런 국가들, 뭐 수주를 요청을 한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도 영국이랑 미국이랑 저 정도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이제 두산 파켓의 PRS에 대한 손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겠지만 원전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들이 있을까요? 그때 되면은 진짜 관련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이 진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수원이 이번에 5월 6일 9시에 원전 이용률을 82%까지 올린다. 자, 그렇다면은 원전을 계속 가동을 한다, 축소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한울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동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한다. 그리고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 수명을 2, 3년 전까지 계속 연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부품이 납품이 되고, 이게 유지보수 이용하는데 한마디로 자동차 유지를 하려면은 부품 AS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도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원전 이용률을 82%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 원전 2개를 새로 짓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졌다. 이게 2개를 짓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는 거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뭐 이제 사용 후 핵연료 폐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핵연료를 재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처리를 가능하다라고 얘기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원전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탈원전에 숨죽였던 기법들,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 뭐냐? 핵폐기물 기본 계획에서 원전의 핵폐기물을 분리해서 우라늄을 재활용하는 신기술. 이게 좀 핵을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예민하긴 한데, 이거를 미국이랑 협의를 하는 게 문제지.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전 핵 폐기물을 분리해 우라늄을 재활용하는 신기술이다. 직접 처분 방식에 비해 핵 폐기물 부피가 획기적으로 줄고 독성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자, 이 여의도 면적 이상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그 면적을 68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협의 부분들이에요. 근데 원전을 재활용하고 의존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들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이번에 원전도 한미 원전 수출을 하고 이런데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전 강국으로 하기 위해서, 야 미국 니네 이거 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 관련 내용들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관련 내용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서 1차 기본 계획이 명시되었던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기술을 뺐다.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탈원전 단체 눈치를 본 게 아니냐. 기존 정부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에 미국하고 이걸 좀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원전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가동을 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큰 이제 고민, 걱정거리를 덜어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걸 좀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이 조금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뭐 계속 지켜봐야죠. 어쩌겠습니까? 일단 계속 지켜봐야죠. 나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온핸드에 대한 실적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일단 확보한 수주가 많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